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어쩌다 보니까 한 3일쯤 지났어요, 이 영화를 본 지는. 그래도 이번 주에 가장 화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의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사실 화제작이라고 하기에는 좀 상영 회차가 상업적으로 많이 배려받고 있지 못한 영화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업 영화의 틀과는 좀 다른 영화죠. 뭐 보스 같은 영화가 성공하고 있는 판이니까요. 그래도 이게 다시 보고 싶은 영화라는 게 습니다. 우리 박찬욱 감독의 영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세계의 주인도, 그 영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운이 남고, 그 뒤에 이게 다시 보고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 영화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가 좀 본지가 지나서, 어떤 스토리를 정리하는 것보다는 좀 전체적인 영화 요소들을 좀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장르의 영화는 아닙니다. 일단 세계의 주인은 그 약간 말장난인데, 이 주인의 세계를 뒤집으면 세계의 주인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이 세계입니다. 일단 평단의 평가가 상당히 높은데요. 뭐 굉장히 뭐 되게 한 세네 개 정도, 세 개 반에서 한 네 개 사이가 거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굉장히 뭐 응원하는 목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뭐 읽어보진 않겠습니다만 뭐 되게 좋은 반응이 많고요. 일단 이 여성소사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부분적으로 좀 영화가 미스터리물은 아닙니다만 좀 전체 퍼즐이 맞춰간다고 해야 되나? 그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영화의 모든 걸 또 다 얘기해버리면 또 좀 김이 샌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 영화의 주인공은 지금 서수빈이 연기하는 이주인이라는 인물이에요. 고등학생이고요. 이제 고2쯤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고3 올라갈 때쯤인 건가? 아마 고2는 고3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엄마가 장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강태선이라는 인물이고요. 엄마라고 그냥 통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서수빈, 이 주인의 이 영화의 중심 서사에 있는 인물 중에 장소란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화에는 연애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만 연인은 아니고요. 이 학교에서 일종의 얘랑 대립점을 갖는 친구인데, 또 뭐 무슨 악당, 빌런 그런 거는 거리가 멀고, 그런 좀 드라마적으로 대립하는 요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절친, 말을 안 하고 주로 그림을, 웹툰을 그리고 있는, 그 영화의 앞부분에 그 웹툰이 약간 그 일종의 뭐죠? 어, 좀 야한, 좀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걸 그리고 있는 친구가 공유라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주인의 절친이고요. 그 다음에 이혜인이라는 친구는 주인의 동생입니다. 어린 동생. 초등학생쯤 됐고요. 그 다음에 찬우라는 친구는 주인이 이제 앞부분에서 어, 그리고 중간에 사귀는 친구입니다. 연인이죠. 어,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으로 이상희 배우가 연기하는 양보아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뭐 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대충 구성을 잡아보면 대략의 인물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주인은 고등학생인데 그 평범한 친구예요. 말하자면 그 되게 어떻게 보면 뭘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고 하고 싶은 게 많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뭐 평범한 친구입니다. 뭐 되게 그 또래 친구들 대부분의 경우 많은 경우는 뭐 확실한 꿈을 갖고 있거나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이 친구 주인의 경우도 그런데 이 영화 좀 오프닝 시퀀스가 조금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등학생이지만 좀 약간 파격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인이 이제 막 교복을 입고 그 연인과 키스를 막 되게 딥키스를 프렌치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 영화에는 이 사과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인은 사과를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과를 계속 쳐다보거나 사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이렇게 쳐다보는. 뭐 아시다시피 사과라는 거 이제 뭐지? 왜 자꾸 사과가 나오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영화 끝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뭐 선악과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기된 것이잖아요. 금기된 것이란 건 주로 성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일종의 이제 문학적인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이 성과 관련 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앞에 키스라든가 그런 부분에 자신감이 있고, 또 연인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뭐 한 달만 사귀고 헤어질 정도로 계속 부침을 거듭하면서 남친을 사귀고 있는 뭐 그런 능력도 있는 친구입니다.
자, 근데 주인은 뭐 여기 있는 주변에 동료에 있는 친구들과 되게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뭔가 발랄하고 이렇게 흥겹게 살고 있는 건데 어느 순간 이제 그들의 모습들이 보여져요.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중후반부에 가면 이제 그 원인들이라든가 이유가 밝혀지는데 뭐 영화가 좀 더 공개되면 이제 뭐 그것이 뭔지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겠습니다만 그런 성격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질문이 이제 또 하나 더 있는데 이 영화에 혜인이라고 하는 이제 주인의 동생이 나옵니다. 이 친구가 맨 처음에 약간 되게 이게 이 영화의 연출이 좀 탁월한 점이 뭐냐면 되게 일상적이고 평범해 보이는 장면 속에 되게 이제 비범한 그런 장치들을 많이 숨겨 놓았어요. 그래서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이 혜인이 아마 누나한테 온 걸로 보이는 뭐 편지 같은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고 자기의 방에 그 침대 틈새에다가 끼워 넣거든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숨겨버려요. 누나한테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뭐 이걸 훔쳐보고 걸리니까 딱 맥락상으로 봤을 때 훔쳐보고 걸릴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숨겨놓고 나중에 까먹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영화에 되게 펀치 되게 보면 어떻게 좀 심금 울리는 그런 요소들인데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 혜인이가 마술을 계속 하거든요. 영화의 후반부에 중후반부인데 얘 근데 이 마술에서 항상 뭔가 없어지는 마술을 합니다. 근데 영화의 첫 장면에서도 엄마 가족들한테 보여주는데 이제 그 트릭이 걸리고 영화의 거의 클라이막스 부분에 해당되는 장면에서도 얘가 여러분들의 그 뭐야 그 없애고 싶은 것들을 모아달라고 쪽지를 모아가지고 없애는 마술을 하는데 트릭이 또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얘는 뭔가를 없애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혜인이라는 친구는. 근데 그게 이제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화를 보셔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런 거죠. 이 가족 되게 밝아 보입니다. 아빠는 없지만, 근데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엄마는 맥주를 이렇게 하나만 꺼내서 먹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많이 먹고요. 그 뒷장면에 붙어 있는 장면을 보면 회식한다고 그랬던 엄마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인이 엄마가 그 뭐 현관에다가 구토하거나 이런 걸 치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 그 장면도 이게 일상에서 그 반복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 뭔가 틀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약간 이 둘 가족들 사이의 문제 같지는 않은데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플롯을 갖다가 이제 던져놓으면서 영화가 점층적으로 점점 그 중심의 그 플롯을 갖다가 이제 그 중심적인 그 문제 트러블의 문제를 다가서게 됩니다. 얘기하다가 이제 다 얘기해버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주인은 되게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친구인데 또 영화의 장치 중에 또 재미있는 지점이 중간중간 누군가부터 모를 만한 쪽지가 이 주인에게 와요.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그 정체가 나오는데 이건 되게 뭐 영화적 비유, 문학적 비유에 가까운 좀 그런 장치들이고 그것이 이제 이 주인이라는 인물이 겪는 그 고통의 세계, 주인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면이 있는 세계거든요. 그걸 버텨나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세계의 일종의 응원과 같은 그런 편지들인데 중간중간에는 계속 괜찮은 거니 너 정말 괜찮은 거니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던져지는 쪽지가 챕터적으로 이제 구성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이상한 모임이 좀 있죠. 그러니까 봉사활동 모임인데 임산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 노년 쪽도 있고 그다음에 남성도 한 명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양한 연령층 주인이 어울리기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인물들과 같이 봉사활동도 하고 뭐 같이 모임도 하고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왜 주인은 이들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되게 뭐 얘가 어떻게 보면 오지라퍼처럼 처음에 나오니까 오지라퍼처럼 막 이것저것 다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울리는 아이 같이 보입니다. 영화의 앞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이 영화가 말하고 싶은 바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앞부분에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화가 점차 진행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머금은 슬픔들 같은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 이쯤 얘기하면 눈치 빠른 분들은 예측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치밀하게 서사가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툭툭 던져지는 장면들이 그냥 지나가는 장면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뭐 이 친구들 중에서도 이 주인이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제 얘가 겪는 주로 괴로운 측면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이제 이 중집 서사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냐면 이 수호라는 친구가 되게 그 어린 아이, 그러니까 어린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주인의 집과 수호의 집은 대칭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집은 엄마랑 주인이 맛이 주인이고요. 그 다음에 어린 남동생이 있어요. 자, 반면에 수호의 집은 아빠랑 그 다음에 수호 그 다음에 아주 어린 유치원 다니는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로서의 수호는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친구인 거죠. 그래서 되게 아빠가 바쁘니까 수호가 뭐 유치원에 그 어린 동생을 데리러 오기도 하고 아이를 봐줘야 된다는 뭐 저기 여성 그 일하시는 분이 뭐 좀 늦게 저기 뭐야 시간이 안 맞으면 그 시간에 메꾸기 학원도 이제 과감하게 안 다닐 그 학원도 안 가고 뭐 이럴 정도로 상당히 되게 성실하게 자기 동생을 알뜰살뜰 챙기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가 수호가 이제 근데 주인이랑은 계속 부딪히면서 이 주인 성격이 얘는 되게 차분한 아이고 수호란 아이는 근데 주인은 막 까불까불하고 막 체육 시간에도 장난을 많이 치고 뭐 이런 애거든 반장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 성격이 조금 안 맞는 편이 있는 친구인데 어쨌든 간에 이제 연관성은 있는 거죠. 왜냐면 수호의 어린 이 동생이 바로 이제 이 주인이의 그 말하자면 그 엄마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겁니다. 유치원인지 어린이집인지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이들이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영화의 플롯상에 보면 이 수호의 어린 동생에게 약간 그, 그 꼬집은 상처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가 왜 발생하는가도 영화의 또 일종의 서브 플롯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 모든 것이 이제 연결되어서 영화의 이제 이 영화의 총체를 이제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호가 이 영화에 슬쩍 나오는 거는 이제 우리 저기 뭐야 그 아동성 폭행범 그 사건을 연상시키는 인물이죠. 아동성 폭행을 했던 인물이 그 동네에 일종의 그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 릴처럼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 근데 그 친구는 안 나오고 그 사람이 사는 곳에 일종의 막 욕하는 뭐 이런 스프레이를 저기 뭐야 낙서 같은 장면들이 이제 나와 있는 장면이 이제 지나가면서 주인공들이 슬쩍 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수호가 이 동네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이제 서명을 갖다가 전교생 단위로 받고 있는데 유일하게 주인이만 서명을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는 문구상에서 뭐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폭행 피해자 뭐 이렇게 그 이런 피해자 이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현이 너무 과장되었다라는 이유로 이 문구를 완전히 고쳐 갖고 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호와 이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쪽지들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오게 되면서 주인의 마음을 보죠. 이게 영화가 본 지가 조금 지났더니 디테일한 건 생각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또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주인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수호랑 갈등인데 뭐 그것이 전면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다는 게 그런 것처럼 뭐 늘 그것 때문에 이제 몰입해서 이야기가 몰아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주인의 세계가 다양하게 펼쳐집니다. 주인은 그 찬우라는 남자친구랑 또 헤어진 상태였는데 이 주인의 어쩌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는 장소에서 그 친구들과 이제 이 찬우가 얘기하는 장면들인데 주인이가 뭐 좀 해프고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찬우가 또 그런 애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인과 뭐 이런 다시 또 찬우가 연애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주인은 그 여러 가지 갈등들 때문에 이 태권도를 또 하는 친구거든요. 태권도를 엄청 좋아하고 열심히 합니다. 근데 태권도를 하다가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뭐 그 일종의 스파링 대상을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이제 관장님한테 혼이 나는 장면도 등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 감정적 파고에 휘둘리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주인이 이 순간순간 되게 평화로운 친구고 되게 즐겁게 사는 것 같지만 어떤 감정에 휘말려서 이제 뭔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수호랑 결국 갈등이 커져서 이제 어떤 말들 때문에 수호를 갖다가 밀어붙여 버리거든요. 이제 그 장면은 이제 성폭행, 아동 성폭행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내가 만약 그랬다면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라든가, 네 동생이 만약 그런다면 어떡할 거라든가 서로 좀 되게 자극적인 언사를 통해서 물리적인 다툼까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수호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장면에서 장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뭐 얘기를 이제 지금쯤 됐으면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우리 영상을 보는 분들이 뭐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테니까 대략 이 영화의 중심적인 키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요. 위험하다 싶으신 분들은 조금 있다 아니, 바로 나중에 영화를 보신 다음에 이 뒷부분을 얘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뭐 어느 정도 앞부분은 전혀 저도 예상을 못했고 뒷부분에서도 중간쯤 가서야 이제 조금 저도 감이 잡혔는데 사실은 이 친구 주인이란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레오타입의 성폭력 피해자에 있는 틀을 좀 벗어나 있는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주인은 사실상. 그래서 이 장소에서 어떻게 홧김에 반반으로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를 끊어버리고 수호도 되게 당황스러운 상황이 돼버리게 되죠. 이 서명 문제를 놓고 펼쳐지는 이야기가 왜 주인이가 그랬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완벽하게. 자, 그리고 이제 왜 주인이가 그 이야기를 당연히 얘기했지 않았는가? 당연히 이제 얘기 안 했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스테레오타입인데 어쨌든 간에 그 사실을 절친도 좀 못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절친의 태도, 옳은, 어떻게 보면 솔직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괜찮은 듯이 또 얘기하지만 사실 또 그 다른 친구들의 반응 역시도 괜찮지 않거든요. 이 영화의 진짜 명장면이 되게 등장하는데, 영화의 이제 세차장 장면이라고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되게 너무너무 인상적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이, 이 영화 내내 주인은 감정이 일종의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폭력을 휘두르는 장면들보다도 가장 직접적으로 분노를 자기가 설명하는 장면이 이 세차장 장면입니다. 이 세차장 장면에서 엄바가 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이제 그 자기의 진짜 속마음을 끄집어내서 폭발적으로 연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 너무 이제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인데 이 친구가 꿋꿋이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얼마나 깊은 슬픔이 담겨 있고 고통이 담겨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렇게 연상을 하니까 괜히 또 저도 울컥하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장면이고 사실 이제 이 가족이 결국 깨져 있는 전체적인 그림이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 보여집니다. 아빠는 주인이 떨어져 살고 있는데 주인이 카톡을 할 때마다 잘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엄마가 이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에게 찾아와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거든요. 어쨌든 가장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아빠 입장에서는 면목이 없을 만한 이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고 성폭행과 연관이 있는 자기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 이 성폭행을 했어요. 어린 주인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되게 미안함을 가지고서 마치 이제 죄인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제 사과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만 이제 사과는 또 선악과 죄, 욕망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니까 이 아빠는 일종의 자기가 직접 잘못한 건 아니지만 죄인인데 그것이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오히려 답답한 노릇인 거죠. 이 주인에게 더 어떻게 보면 편안하게 다가서 줘야 되는 것일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자, 주인은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할머니는 이제 앞부분에 이 장면 지금 봤던 세차장 장면 전 장면에 뒤 앞쪽 장면인데 뭐 할머니는 할머니의 시선에서 주인이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가 약간 엇나가거나 이제 막
좀 뭐 조신하지 못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좀 힐난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8배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서 뭐 주인에게 가르치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구세대적 관점이죠. 이 성폭행에 대한 거에 대한 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이제 죄송합니다. 엄마의 이제 그 마음인데, 사실 엄마를 보면 이 장혜진 배우가 되게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한 것 같습니다만 되게 밝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약을 계속 먹는다거나 그 다음에 뭐 술을 마신다거나 이런 장면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고통을 안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제 영화에 슬쩍슬쩍 흘러가듯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악습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로 등장을 하고요. 제가 영화 스틸은 잘 안 나오는데 그 주인의 일종의 모임 중에, 그러니까 친한 언니 중에 이제 고민시 배우가 연기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 인물의 경우도 이 주인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봉사활동 모임은 바로 그런 피해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래서 재판 장면도 등장을 하고요. 영화의 후반부에 보면. 그리고 이 봉사활동 장면에서 이 마침 화가 난 고민시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가 이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는 장면도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맥락이 설명이 쭉 없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화를 내는 장면을 먼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주인이란 인물의 이제 겉모습만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런지까지는 알 이유가 사실은 없고 알 필요도 사실은 없죠.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그 사람이 왜 그랬는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 뒤에 영화의 후반부로 볼까 속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구성이 결과적으로 겉에 있는 모습들 안에 들어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겉에 있는 것들만 보여주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고요. 이 장면도 되게 인상적인 장면인데 이 혜인이라는 동생이 어딘가 편지를 쓰려다가 말게 되고요. 그 편지의 내용은 맨 마지막 장면에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울컥하는 역시 그런 장면이 생기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주인이란 인물에 대해서 상당히 응원을 하게 되는 그런 영화인데, 일단 이 쪽지 장면으로 이제 이걸 쓴 이유가 이제 그 쪽지의 메시지들이 이제 함축되어 있고요. 이 주인이란 인물과 나중에 이제 이 친구도 절친인 친구도 나중에 화해를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시간과 이제 이해의 시간이 또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주인이란 인물이 일상을 살아가고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고통의 크기, 그 다음에 이 세계에 대한 이들이 어떻게 보면 살면서 엄청난 일을 겪었던 친구가 어쨌든 이 세계를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연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아주 뭐 결국 인권 영화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이것을 뭐 선동적으로 푼다기보다는 그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라든가 그런 뭐 정서를 좀 벗어나서 우리가 뭐 장르물이라든가를 보면은 일종의 뭐 피해자는 굉장히 약한 존재, 또는 뭐 굉장히 이제 트라우마에만 늘 시달리고 있는 존재로 보여지는데, 주인이 역시도 트라우마를 물론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일상을 살고 사랑을 하려는 애쓰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쉽지는 않은 거죠. 이 영화에서 주인이 일종의 키스하는 장면들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되게 자기가 리드를 합니다. 적극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 주인이 이 남자친구랑 일종의 성적 관계를 맺으려는 장면이 나오는데, 물론 성공하진 않습니다만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소가 태권도장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죠. 주인이 자신의 몸을 방어하고 그런 이제 수련하는 장소에서 남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일종의 성적 관계를 맺기 위한 시도를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인에게는 새로운 일종의 도전이죠. 왜냐하면 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친구인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장소에서
남자친구와의 이제 그런 성적 관계를 시도하는 장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좀 새로운 도전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주인이 이 영화에서는 그 과정까지는 성공하지 못했겠죠. 못하겠죠. 일단 이 영화요. 관람가가 12세 관람가예요. 자, 그래서 영화는 이 인물들의 심상을 대사로 표현하진 않지만 되게 영화적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그 표현이 또 마음에 닿는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주인은 캐릭터를 보는 재미도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그 정말 하고 싶은 말들의 메시지들이 그렇게 막 뭐 강요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스며든다는 점에서 상당히 인상적인 영화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숨어 있는 그런 퍼즐처럼 나중에 짜맞춰지는 요소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는 영화라고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게 볼 때는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뭐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도 리뷰를 했습니다만 리뷰 조회수는 되게 안 나왔습니다만 이 영화도 보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싶다 이런 영화입니다. 세계의 주인 추천드리고요. 뭐 전 이 정도로 마무리합니다. 뭐 배우들 연기 뭐 당연히 좋고요. 이 윤가은 감독의 그 세계는 지금 이제 앞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우리 집 우리들 이런 영화를 거쳐서 지금 이 청소년의 세계로 왔어요. 아이들의 세계를 거쳐서 청소년의 세계로 왔는데 그 속에서 이게 되게 심지 깊고 사려 깊고 그다음에 깊게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들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영화다라고 말 수 있겠습니다. 세계의 주인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소마시네마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